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증권과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닥터 킴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암호화폐 자본 조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호화폐 자본 조달 방법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크게 보면은 ICO가 있죠. 여러분들 ICO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ICO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EO는 거래소에 자본 조달하는 방법, IBO는 이제 마운티를 통해서 자본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을 우리는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모든 ICO라든가 IEO, IBO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 코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STO라고 하는 부분은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유틸리티 코인과 증권형 코인 또는 증권형 토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ICO와 IPO 그 다음에 STO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전통적인 자본 조달 방식이 있죠. 그리고 ICO 암호화폐에서의 자본 조달하는 ICO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통적인 자본 조달 방식인 IPO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IPO는 사실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간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매출이 상승한다고 보면 전통적으로는 어떤 특정 기업의 주주가 자신이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투자를 해서 또는 일부의 주주들이 함께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죠. 그러면 처음에는 매출이 아주 적습니다. 0이거나 또는 적자이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모두가 투자를 해서 열심히 주주분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회사를 일으켜서 자, 매출도 많이 이제 오르고 매출도 오르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IPO 할 수 있는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회사는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닥에 상장한다 또는 뭐 코스피에 상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겠죠.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IPO라고 하죠. 기업을 공개한다. 그래서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주주가 어느 정도 자신이 IPO 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여기에는 주주 개인이 굉장히 주주나 또는 몇몇의 주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도 일으키고 영업이익도 나야만이 기업을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IPO를 하게 되죠. 기업은 이때 자신들의 유가증권 즉 뭐 주식 같은 것을 발행을 하고 이걸 갖다가 주식을 사주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자본을 조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은 현행 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또 주주들이 초기에는 자본 조달하는 방법이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ICO는 좀 다릅니다. ICO는 선 자본을 투자받는 겁니다. 즉 백서 또는 사업계획서 이런 거 한 장을 가지고 제가 이런 사업계획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투자를 해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 또는 토큰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대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상장이 되면 또 우리 회사가 성장에 따라서 가치가 커지면 당신들은 굉장히 크게 이익을 볼 겁니다. 라고 해서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이때는 초기에 계획서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받는 것이 ICO입니다. 그래서 ICO라고 하는 코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발행을 해서. 그래서 이때는 돈이 많습니다. 대신 매출은 없습니다. 매출은. 그래서 매출은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IC의 기본 취지는 뭐냐면 선 자본 조달,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직원도 뽑고 사무실도 만들고 R&D에 투자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처음에는 많이 만들어졌고 돈이 이제 떨어져 갈 때쯤 되면 회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매출도 일으키고 해서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는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이 떨어져도 회사가 이제 성장해서 매출도 올라오고 영업이익도 생기면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IC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ICO를 했던 회사, 즉 2017년 이후에 ICO를 했던 회사들의 81%가 스캠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돈이 묶여 있는 분들도 많고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 투자라는 것 자체가 무모한 투자가 굉장히 좀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사기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계획된 사기. 이거는 정말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마 ICO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묻지마 투자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또 득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자본이 충분하게 조달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중간에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한 것이죠. 본인들이 본래 투자 받을 그 금액을 투자를 제대로 못 받았거나 투자를 좀 받았지만 제대로 경영을 못했거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것이 상장도 못 되고 포기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었겠죠. 사실 이런 부분도 투자자 입장에서 너 사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사업 부진, 투자자는 투자 실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정말 상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사업 계획에 맞춰서 자본 조달도 다 목표 금액을 조달했고 열심히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했는데 상장도 했어요. 그런데 코인이나 토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내다 다 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은 충분히 조달은 돼 있어서 기업은 계속 갈 수는 있지만 그 가치가 코인의 가치가 한꺼번에 왕창 떨어지다 보니까 코인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야 코인의 가치가 너희들이 얘기한 것과 다르잖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서로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회사를 믿고 투자를 했으면 회사가 그 코인을 상장하자마자 내다 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서로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했던 분들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장이 됐을 때 더 큰 가치로 받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단기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 실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저는 사기라는 것과 투자 실패라는 건 구분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 ICO하고 STO를 한번 구분을 좀 해볼까요? ICO와 STO, 즉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거라는 것과 우리가 이제 코인을 발행하는 것, 이거는 근본적으로 두 개가 공통점은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 한다는 것과 자본 조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공통적이죠. 이 크라우드 펀딩은 이미 뭐 ICO에서 경험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프로젝트나 회사에 투자를 하고 거기로부터 코인이나 토큰을 받는데 오프라인에서 하진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온라인에서 ICO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제공하고 회사는 그에 따라서 자기네 코인이나 토큰을 제공하는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죠. 그게 근본적으로는 자본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ICO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자, ICO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서, 즉 사업계획서와 같은 그 백서 한 장, 백서를 갖다가 투자자들에게 오픈하고 투자자들은 그 백서를 보고 믿고 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는 그에 따라서 토큰과 토큰이나 또는 코인을 발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ICO는 기본적으로 페이퍼를 가지고 투자를 받는다. 그리고 유틸리티 코인을 발행한다 또는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가 나중에 이런 서비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서비스나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 마케팅에 초점이 가 있고 이 토큰을 출시하고 판매하고 상장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ICO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ICO는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적격 투자자든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든 뭐든 간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ICO의 장점이다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STO는 무엇인가 라고 보죠. 바로 STO는 이 자산이나 또는 재산 이것을 갖다가 토큰화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자, 이쪽 ICO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페이퍼 한 장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 STO에서는 즉 증권형 토큰에서는 이미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재산 이것을 갖다가 토큰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제공해요?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지분 소유권을 제공하고 회사는 그걸 가지고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행 법이나 규제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결국은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면 투자자들은 이걸 거래소에서 구매하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회사의 지분 소유권을 투자자들은 얻게 되고 투자자들은 그에 따라서 돈을 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모든 과정이 스마트 계약, 즉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이러한 것은 시큐리티 토큰 전문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게 돼서 이 상장에서 이것을 통해서 누구나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즉 자본 조달, 기업은 자본 조달도 할 수도 있고 또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고 자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특징은 뭐냐면 바로 아무나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STO는 적격 투자자에게만 오픈이 돼 있다는 겁니다. 즉 화이트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이러한 기관이나 또는 뭐 투자자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이 STO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ICO하고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크게 보면 ICO는 법적 규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ICO를 좀 금지하고 있는데 ICO를 또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언제든지 ICO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STO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행 증권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모두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ICO와 STO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심플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ICO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뭐죠? 발행하는 회사가, 즉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 주체가 있겠죠. 여기는 코인이나 또는 토큰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은 여기에 투자금을 제공하는 겁니다. 즉 뭡니까?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겁니다. 양쪽이. 누군가 중간에 끼어 있거나 또는 뭐 금융감독원이니 뭐 증권 관련 법규를 제한하는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가 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나 STO는 좀 다르죠. STO는 바로 중간에 이 신탁회사나 또는 수탁회사 등이 끼어 있는 겁니다. 자, 구조를 보면 발행 주체인 이쪽 회사나 또는 부동산을 가진 그러한 그 주체가 있다면 여기는 신탁회사에다가 내가 부동산 자산 내역을 모두 다 이쪽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라든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모든 자산 내역을 여기에다가 제공을 하고 나는 100억 원어치의 토큰을 발행해서 자본 조달을 좀 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내면 이 회사가 그걸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오케이 100억 정도는 발행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 회사는 ST, 즉 증권형 토큰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여기로 바로 발행 주체인 회사나 또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돈을 직접 넣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에다가 투자금을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금을 입금받은 이 신탁회사가 양쪽을 관리를 해주는 거죠.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래서 이 회사는 여기에 맞춰서 사업의 진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서 요구하는 금액을 여기에 그 발행 주체인 회사나 또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ICO와 STO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TO 토큰의 장점을 한번 보죠. 앞에서 말씀드린 IPO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 그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기업을 상장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공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업을 공개하는 회사는 사실 기업 공개하기까지는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도 있고요. 돈도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짧게는 뭐 8개월, 길게는 뭐 1년도 넘게 걸리죠. 한번 기업을 상장해서 뭐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자신네들은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자본을 조달받으려고 하겠죠. 이 까다롭고 복잡한 그리고
비용 구조도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지만 ICO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회사가 토큰을 발행하고 자본 조달받고 아주 간단한 거였죠.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높죠. 위험도 크고 중간에 누가 이것을 관리해 주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투자 리스크는 투자자 본인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규제와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STO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갖다가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IPO인 기업 공개를 할 때의 절차를 따라야 되고 이에 따른 증권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어떤 법적인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대신 ICO와 같이 토큰이나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죠. 토큰이나 코인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발행 주체와 직접 거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STO는 현행 증권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의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위험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지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산을 세부적으로 토커나이제이션 하니까 분할하니까 거래가 용이하고 유동성도 좋아지죠. 그리고 중개인들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그죠?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올리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좋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실수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STO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아마 작년인가요? 그때 그 모 증권회사에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주식 배당을 하는 데 있어서 1,000원씩 주식 배당을 해야 될 걸 1,000주씩 배당을 해서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에 의한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실수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올려지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는 없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존의 주식시장의 뭐 무차입 공매도라든가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예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쭉 보셨지만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의 장점이 매우 크다라는 걸 아시겠죠. 자, 오늘은 IPO와 ICO, STO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보시고 혹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불충분하거나 또는 잘못 설명이 된 부분들이 있으면 제게 언제든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